지난 4월 14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039XIC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00XIC는 1ZIC이며 지난 4월 5일 사상 처음으로 ZIC의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4월 14일 역대 최대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며 ZIC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지만 채굴을 통해서 3.125 비트코인을 얻고자 하는 비트코인 채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해시레이트가 1ZIC라는 의미는 비트코인 채굴을 인류의 노동력으로 환산한다면 몇 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인류의 노동력으로 환산하면 몇 명의 노동력일까요?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의 시간인 타임체인, 즉 블록들의 체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조작하려는 공격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조작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상승은 비트코인 보안과 관련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1ZIC라는 말은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평균 10분의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1ZIC의 성능을 보이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세상에는 1ZIC의 성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채굴기 중에서 가장 높은 해시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채굴기는 엔트마이너 S21E XP 하이드로 3U로 채굴기 한 대당 860TIC를 만들어낼 수 있고 860TIC라는 수치는 1ZIC의 0.00008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대형 채굴풀에 참여하여 해시레이트를 기여하거나 또는 대형 채굴 기업의 경우 직접 채굴풀을 구성하고 채굴기 수만 대를 확보하여 XIC 단위의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1ZIC에 필요한 에너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굴기의 전력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채굴기마다 전력 효율은 다르겠지만 비트코인 채굴기의 평균 에너지 효율성을 30줄 테라이시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는 채굴기 하나에 필요한 전력 소모량과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를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30줄 테라이시와 1ZIC를 곱한 값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양이 됩니다.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ZIC를 테라이시로 환산하면 10억 테라이시이고 30줄과 10억 테라이시를 곱하면 30억 줄이고 1줄은 1와트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는 30억 와트, 다시 말해 30기가와트의 전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명의 사람은 얼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생산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 한 명이 휴식하고 있을 때 초당 생산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은 100와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300에서 400와트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프린트를 할 때는 200와트, 웨이트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6000와트의 운동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노동할 때는 200와트에서 300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 24시간 내내 채굴된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할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며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 사람이 생산하는 에너지가 300와트라고 가정했을 때 1ZIC의 해시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수는 3억 명입니다. 다시 말해 3억 명의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해야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평균 10분마다 블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억 명의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생산하여 비트코인 블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작업 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안전한 화폐 시스템인지 선명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은 유지되는데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현대 화폐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오늘날 화폐의 유통과 장부 유지는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과 같지만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은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 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화된 기관들의 신뢰와 고위 관료들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폐 시스템의 진정한 에너지 소비는 디지털화된 시스템 유지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에너지는 바로 우리들의 인플레이션과 세금입니다. 국가는 화폐를 필요할 때마다 발권할 수 있는 힘인 화폐의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디지털화되어 더 쉬워진 화폐 찍어내는 기계 앞에 앉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 낮아지는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 등 어떤 이벤트만 발생하면 부채를 당연시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리지만 돈을 푸는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속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산의 가격은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저축한 화폐는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 발권력 앞에서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국가가 갚아야 하는 부채의 가치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길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인위적인 화폐 발행에 의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운영하는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세금 또한 국민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부족한 주머니를 채웁니다. 한 손에는 은밀하게 국민들이 생산한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강력하게 국민들이 생산한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는 세금이라는 칼을 들고 국가는 국민들의 노동력을 에너지원 삼아 현대의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독점하는 현대의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에너지를 계산한다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것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노동인구는 약 37억 명으로 이들이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며 300W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인류는 370G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빼앗아가는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평균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잡아 5%라고 가정하고 세율 또한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 20%라고 가정한다면 인류의 노동으로 생산한 총 에너지의 25%인 92.5GW가 현대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는 30GW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의 3배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의 비율을 25%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이는 3배 이상일 것입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 없이 운영되는 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 비교를 보고 지극히 단순화된 잘못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두 화폐 시스템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 시스템은 무엇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과연 정당할까요?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 시스템에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가요? 내 수입이 과거에 비해 좀 더 오른 것 같은데도 퇴근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은 줄어들고 왜 주말마다 배달과 부업을 해야 하며 쫓기듯이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돌이켜보면 그 원인에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강탈하여 유지되는 현대의 화폐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기계들이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취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매트릭스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꿈이다. 기계들이 인류를 배터리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